네, 어느새 화요일에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4,680선도 돌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쓰기는 했으나 시장에 상단이 제대로 막혀 있고 좀 답답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오늘 밤에 열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를 택한 듯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연일 아쉽습니다. 대형주 장세 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가 쉬면서 다른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해도 이 중소형 반도체와 함께 중소형 주들의 온기는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우울하고요. 언제쯤 강력한 상승, 키맞추기가 나올까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장에서 엇갈립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지금 이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빠르게 이 하락을 상단을 높여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1%가 넘는 강세, 오전 경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4,660선에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결국 오늘장에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약세에서 계속해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0.67%의 약세로 94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올라갑니다. 9거래일 연속의 오름세 1,470원이 돌파가 됐다 보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주, AI 반도체, 연일 랠리가 펼쳐집니다. 간밤에 구글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고는 하죠.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의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도주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가라는 물음표가 제대로 떠 있죠. 현재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까이 팔고요. 개인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살펴지는데요. 현재는 4,400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팔자가 부담이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2,200억 원가량 순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 종목들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힘이 없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14만 4천 원도 터치가 됐었다가 그 터치 이후에 좀 답답한 이 기간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못 미치는 숫자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전에 낙폭을 더 확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3%까지 약세가 보여졌었고요. 현재는 2.27%의 하락으로 73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최근에 소외가 됐었던 섹터별로의 강력한 수급 이동이 목격이 되는데요. 2차 전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어제도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그 근거를 들면서 TP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나오고요. 현재 3%의 상승으로 어느새 4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삼바가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90만 원이 돌파가 됐고요. 이제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바라본 채 달려가는데요. 현재 2.8%의 상승입니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나 답답한 흐름을 작년 하반기부터 보여줬었고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어제였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표정이 바뀔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 개별 호재 속에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있긴 합니다만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낙폭을 키우기도 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바가 선방을 해주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하고요. 6위의 현대차, 그리고 오늘 시총 11위의 기아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틀라스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를 그야말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8%의 강세고요. 오늘 현대차는 무려 41만 원도 돌파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40만 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연일 현대차 TP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높은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유안타에서
현대차 TP를 6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조선과 방산으로도 이 반도체 수급이 들어갑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주, 최근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고 새해 벽두부터 이 중공업 기업들이 이 수주 낭보를 알려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5%의 강세로 63만 원 선이 돌파가 됐고요. 방산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 안에서 전통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새 100만 원 돌파, 128만 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장에서 1%가량의 약세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은 골이 깊었었죠. 이 외국계 투자은행 UBS에서 알테오젠 셀 리포트를 보이면서 어제 주가에 급락이 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알테오젠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을 더 키워가네요. 2%의 상승입니다. ABL 바이오 2%의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현대차 플러스 로봇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실렸지만 물론 일부 종목들 국한돼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커서일까요?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79% 상승이 제한된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HLB는 어제 호재 속에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어느새 시총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4%의 강세, 리가켄바이오 엇갈리고요. 펩트론도 오늘장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이제 진짜 반도체에서 수급의 이동이 좀 연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방원, 무게가 실리죠. 지금 자리 반도체 말고 다른 어떤 주도주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질주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제대로 느끼기도 하는 자리죠. 지금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화요일 시장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과 격파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은 어떤 섹터가 해답일까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속출하고 있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 시점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매력 있을지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도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화요일 시장 강호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질주합니다. 또 한 번 강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약세에 코스닥에 좀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 덜어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시장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크게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종목들 혹은 특정 섹터에 수급이 쏠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메이저의 수급을 강하게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시장에서 좀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좀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 혹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 우리도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시장에서 벗어난 섹터 혹은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흐름을 좀 봤었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나올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너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봤을 때도 우리가 자칫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완전히 소외되거나 혹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곳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향하는 섹터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단연 자동차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주인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부활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자동차 제조업으로서 이제 가치주에 속했었던 그런 현대차가 이제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성장주로서의 변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까지 좀 내놓았는데 사실 이전부터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좀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주가가 좀 억눌려 있었던 게 이번에 좀 분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에 계속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안정적인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죠.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에서도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 부문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보더라도 이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밸류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섹터는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사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많은 고민들이 드신다면 우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2만 원, 2차 목표가 45만 원, 3차 목표가로 50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45만 원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좀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알리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혹은 기아차의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적 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 관세가 부과됐었던 그런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서서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도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 가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HGM 글로벌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HGM 글로벌의 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20%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이제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부품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도
매출 인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목표가를 우리는 50만 원까지 상향하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전 상승을 좀 보여줬던 구간 대비해서도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만 원 상단,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40만 원 상단만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우리는 언제든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8배를 살짝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고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로보틱스로의 이제 성장주 성향까지 갖추게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높게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참 많이 짚어주셨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40만 원만 지켜낸다면 추가적으로 상향 얼마든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그룹주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없으시다면 현대무브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으로 볼 섹터는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오늘 그다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좀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K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으로 움직이는 K바이오가 됐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다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대장주들 가운데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인데요. 모멘텀들은 충분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안에서는 단연 알테오젠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어제 이제 UBS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UBS에서 뭔가 알테오젠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게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도 매도 리포트를 내놨죠. 근데 사실 근거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알테오젠은 좀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이 키트루다의 매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환율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로열티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의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올해 4월에 이제 J코드 이제 발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코드를 받아야 이제 보험 적용이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변함없는 플랫폼의 가치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UBS 같은 경우에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03달러에서 130달러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키트루다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시간적인 문제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73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하단 공유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환율이라든지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많이 빠졌었던 알테오젠이었죠. 그렇지만 매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승부주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주는요. HM 안도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가치 부품 기반의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용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도 공급을 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액추에이터까지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족보행 로봇에 액추에이터 납품을 했다 이런 이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을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가 됐든 하이젠 RNM, 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많게는 3조 원 후반대, 적게는 1조 원 중반대까지 있거든요. 근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제외하고 이제 자동차 부분만 봤을 때도 그 정도의 시총을 가졌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프리미엄까지 얻게 된다라면은 이제 현재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사업까지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범현대가로서 이런 시너지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만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6만 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5만 원 초반대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현재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6만 원 부근인데 그 이하로만 떨어지면 언제든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종가상 고가 부근이 이제 7만 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종가상 신고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단 손절가로는 5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횡보를 했었던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 이탈할 시에는 다시금 정리했다가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서 다시 담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해주고 계시네요. HL만도 최근에 꽤 많이 올랐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기회 충분한 것 같습니다. 6만 원 이하에서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의 첫 출연이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이 또 굉장하거든요. 최대한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보시면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정말 선물 같은 한 해를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은 듯합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부담이고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환율과 이제 해외 변수가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조금씩은 조정 나오고 좀 상승 패턴 나오고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긴 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하락한 것도 맞다. 이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도 1.1% 오르고 하지만 항상 늘 그랬듯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날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이제 그 흐름은 많이 끊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외 변수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변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환율 이런 것 측면에서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타고 갈 수 있거든요. 트럼프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파월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했고 그 수사 담당이 이제 또 트럼프 측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또 그렇게 되면 환율 금리까지도 트럼프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월이 해임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은
이제 또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일부 시각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선물 쪽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외국인들 측면에서 하락 배팅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요. 약간의 좀 단기적으로 경계감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증시도 많이 올랐었고 트럼프가 자꾸 이슈 메이킹 들어가면서 연준에서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의 달러나 아니면 채권 다 흔들리게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뭐 금이라던가 은도 7% 상승해줬고요. 비트코인도 상승했죠. 그래서 4월이 좀 해임될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또 주도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주변 섹터들로 보자 했을 때 이제 조선 쪽 말씀 많이 드렸고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주사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J라던가 수급 한번 보면은 CJ 쪽에서도 외국인 이제 누적 매수가 좀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쪽으로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전에 또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CJ도 그렇고 뭐 LG도 약간 이제 소폭 상승해주고, 특히 뭐 이제 영업몰 코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쭉 우상향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지주사 쪽이나 밸류업 이점 쪽으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도 단기적인 이슈로 또 올라오고 있고, 오늘 또 2차 전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악재 나왔었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이제 매수 좀 이어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환율에 대한 영향도 많이 타긴 하지만 이 환율이 한번 다시 밀려주면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이전에서는 주변주 쪽으로 봤겠지만 지금 이제 환율 이슈 타면서 시장 눌려뒀을 때는 다시 반도체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이제 뭐 예탁금 같은 경우 한 번에 4조 원 정도 줄었지만 이 부분 회복해주면서 환율도 이제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은 그쯤에서는 다시 반도체로 흐름이 다시 갔다가 또 숨고르기 일어나고 또 주변주 갔다 또 다시 반도체로 갔다,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자체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영향 타는 이슈 보면은 미국 물가 지표라던가 그리고 해외 기업 실적, 그리고 트럼프 이제 관세 법안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이제 이런 변동성 이어지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경계감으로 작용한 것 같고,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 뭐 2차 전지 쪽으로 봐도 되지만 지금 다시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돌고 도는 순환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반도체 말고 조선 바라보자. 오늘은 지주사도 언급 주셨고, 환율의 안정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을 때 또 한 번 수급은 반도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를 골라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시장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도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성이 됐을 때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가 알 때 이제 범용 상품에 대한 이제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특정 용도에 대한 고부가 가치 솔루션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DR5라던가 아니면 HBM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측면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이제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5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디램 현물 가격 1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고 9월 이전의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180% 이상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공급 부족, 게다가 PC용 디램 고정 거래까지도 계속 4분기 후반에 계속 뛰었죠. 그렇다면 2026년 1분기가 더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저는 1분기에서도 더 상승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업계에서도 가격 결정권을 이제 부여해서 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단기 실적에 대해서 레버리지도 극대화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AI 붐이 맞고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가 과거 대비해서 전례 없이 커지면서 또 HBM 쪽으로 DDR5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계속 또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에 대해서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또 수혜주로도 계속 받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럼 환율이 안정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AI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나 수급이나 모멘텀 체크하면서 AI 쪽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테마는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의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AI가 자리하고 있다 챙겨주셨는데, 자, 이 안에서의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월 8일에 이제 SK 하이닉스 78만 8천 원 찍고 나서 고가 달성했죠. 근데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포드의 이제 이 조사에 좀 보면은 2026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상향 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급등이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라 HBM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 D램 대비 약 3배 이상의 웨이퍼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제조사들이 한정된 웨이퍼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HBM에 좀 집중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은 PC나 모바일용, 범용 메모리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2026년 1분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메모리 가격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 한 박스가 거의 상하이 아파트 값이랑 비슷하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DDR5 256GB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현물 가격이 거의 900만 원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낸드 플래시나 ESSD 쪽으로 회복성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좀 부담을 줬었던 낸드 부분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 저장 장치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또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실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용 SSD보다는 더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용 이제 ESSD 비중이 또 급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전체 수익성을 좀 계속해서 견인하고 이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HBM4 6세대가 가장 중요한 기점인데, 이번에 CS2026에서도 SK 하이닉스가 16당 저층 48GB HBM4가 또 인공지능 메모리 역사에서 또 새로운 또 이정표라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단 제품이 또 계속해서 업계의 주역이었지만 또 인공지능 모델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또 이제 기본 이전보다 더 높은 역량, 그 다음에 높은 용량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는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도 잘 나와주고 잘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 돼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뭐 저는 90만 원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어서 충분히 의심의 여지 없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실적 주목을 하면서 우리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안에서 관심주로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전영욱 전문가 새해부터 수익 정말 잘 주십니다. 대한광통신 1월 8일에 받았는데 어제 신고가 같더라고요. 우리 수익은 20% 가까워오는 구간인데요. 오늘의 그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AI라는 기본 타이틀은 시장에서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지수가 좀 눌려주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슬슬 6G 관련해서 AI 광통신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섬유 모재부터 또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부족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캡 아메리카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노리고 있는데, 인캡 아메리카에 대해서 실적이 또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의 또 광대역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항의 수주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상 미국 시장 노리면서 좀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 내 생산 공급망 강화나 뭐 한국 광케이블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리슈어링 수혜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신고가 달리고 있지만 충분히 여지없이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계속해서 질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심권에 둬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를 열어볼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 무브넥스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도 사실상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로봇 관련해서 올라온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상승해주고 있고, 지금 현대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이제 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5년 1월쯤에서 이제 한번 노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노렸었죠.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로봇 부품 관련해서 이제 뭐 수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납품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로봇주 관련으로도 그때부터 테마를 많이 형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주가는 하방을 맞이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무브넥스는 자동차 구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을 만들고 최근에 로봇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력 작품이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구동축인데 이런 브레이크 관련 부품, 즉 완성자가 잘 팔리면 같이 움직여주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나 가치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상 뭐 휴머노이드 생산이 투입이 된다면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한국 무브넥스가 납품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관계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생산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현장 투입되면 한국 무브넥스에 대한 정밀 가공 기술이 필수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현대차에 대한 납품 이력도 있기 때문에 로봇은 자동차보다 더 훨씬 더 정밀한 관절 그리고 이제 구동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사실상 자동차로 엮이면서 현대차도 로봇주로 묶이면서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종목 중 하나가 현대 무브넥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도 사실 음봉이익 고가 7%까지 갔었지만 저는 지금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삼고 이전에 이제 기준봉 하나 형성하고 의미 있는 거래량 나오면서 고가는 9%로 마무리 20%까지 갔다가 9%로 종가를 맞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시장 안 밀렸으면 한국 무브넥스가 더 힘을 내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4,47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한국 무브넥스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연초에도 한국 무브넥스로 우리 수익을 본 적 있죠. 이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 6,300원으로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4,470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전영욱 전문가의 이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잘 나는 종목과 함께 시황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집니다. LG에만도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화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사실 시장이 장 초반엔 강했다가 장 후반에는 밀리면서 전강 후약일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4,684포인트를 터치하면서 현재 부근이 오늘의 고가,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확실히 체력이 있네요. 뭐 체력이라는 측면도 있고 저는 가장 큰 건 유동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예탁금이 이제 90조를 돌파하면서 결국은 뭔가 주가가 조정이 나올라 치면은 여기서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내장주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동안 조금 쉬었던 기존의 그러니까 이전 주도주였던 뭐 조방원이라든가 또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강세가 너무 눈에 띕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형태가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의 특정한 쏠림보다는 조금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코스닥 시장의 온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쪽으로까지 저는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 못 올랐던 쪽,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쪽으로의 그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게 NC소프트 같은 종목의 강세라든가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늘은 조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이제 4,700선에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수가 레벨업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종목의 주가들도 레벨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지금 상승세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의 향후에 또 하나의 그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시장이 이제 과매수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력이라든가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조금은 이제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장중 조정의 형태라든가 또는 순환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었다가 쭉 밀렸었다가 지금 재차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투자자 예탁금,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이 90조 원이 뭉쳐 있다 보니까 눌렸을 때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가야 돼라는 심리가 좀 더 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는 반도체, 뭐 지금 잘 갔던 대형주에서 비중을 줄여내고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비중을 줄인다는 표현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가져가야 됩니다. 끌고 속된 가자. 표현으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이제는 그냥 상수가 된 거죠. 포트폴리오에 상수.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입 시점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건으로 해서 뭔가 지금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기존의 주도주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이 뭐 최근에 나타나는 순환매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올해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뭐 지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차례가 오겠구나라는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거나 이런 업종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인한 지금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트의 변화가 필요하긴 하나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비중을 줄이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언제 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그 시점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제대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로봇으로 거듭난 듯합니다. 현대차 오늘 TP 60만 원도 나왔던데 대표님 60 갈까요?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10% 이상의 상승은 뭐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16%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라는 선이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 굉장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었을 때도 30만 원이 굉장한 벽이었어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로보틱스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는 30만 원을 뚫어내더니만 거기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40만 원을 돌파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지금 로보틱스 산업이 결국은 이제는 현대차의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로봇, 자율주행, AI 기반으로의 어떤 확장력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현대차에 지금 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시총 100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시총 100조가 단기 어떤 그런 그 상승에 일단은 목표치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00조에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로보틱스 사업의 성과라든가 올해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다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시총 100조까지의 목표가 1차적인 목표치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또 목표치 상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시총 100조 돌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총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현대차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그럼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위아 뭐 다 잘 갑니다. 어딜 우리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올랐고 오늘은 네. 이제 다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오토웨버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재료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아 현대차 그룹이 지금 굉장히 시세가 정말로 이제 물이 올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이제 그 로봇 산업의 방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현대차 밸류체인이 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뭐 로봇을 갖다가 이제 현업에 투입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이제 과거의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으로 분류되던 종목들이 이제는 현대차의 로보틱스 밸류체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굉장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로봇 산업 내에서의 어떤 특징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다른 산업을 하고 있다가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시장으로의 진입이라든가 확장 재료를 가지는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제 같은 경우 뭐 KH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탔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뭘 사야 되냐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메인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로봇 관련된 뭐 이제 그 이슈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에는 작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치가 좀 낮았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세의 영향을 이제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신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하이브리드 어떤 이 제품들의 최근의 어떤 흐름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실적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주가에 계속해서 상방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대부분 대부분이 좋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차가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완화 이제 빛을 발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신차 효과, 하이브리드카 뭐 말씀 많이 주셨는데 기아도 시선은 똑같으세요? 아니면 로보틱스가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주가의 위치는 뭐 여전히 고가권이라고는 보여지나 매력 있다고 보시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아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내에서는 가장 지금 조금 뭐랄까 소외가 주가의 됐죠. 흐름이 소외가 됐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예요, 사실은.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아는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대차 그룹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현대글로비스 물류회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다가 11% 갖고 있다라는 게 부각되면서 어제 급등이 나온 것과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의 이런 동행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꾸 현대차 중심을 사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어디가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웨버는 오히려 너무 단계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가 부담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물론 현대차도 지금 40만 원 돌파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이 주가를 정당화해야 되는 시점이 되긴 됐죠. 근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로보틱스와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아는 보통 이제 현대차와 함께 보잖아요. 짝꿍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아의 주가도 우상향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화제의 중심에 있는 현대차 바라보자. 시총 100조 앞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단기적인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에도 사실 시원한 상승은 안 나왔었는데 그 기점으로 기폭제가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들고 있는 개인들이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사실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시장의 기대를 계속해서 좀 이제 그 저버리는 듯한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대가 컸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굉장한 뭐 그 기대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라든가 또는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정도의 발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JP모건 헬스케어 기간 중에 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큰 그 이슈가 하나 불거졌던 것이 일라일리와 엔비디아의 그 이제 결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기간 동안에 뭔가 정말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딜이 나와주느냐 여부.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이 또 한 번 UBS의 그 부정적인 리포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제약바이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강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현실을 말해준다.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딱 두 개가 아시겠지만 요번에 JP모건에서 메인 트랙이에요. 예. 메인 트랙에서 발표죠. 그러니까 대단한 걸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사실은 바이오에피스 홀딩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바이오에피스 홀딩스의 시장의 관심은 더 주목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목이 더 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이게 조금 시장의 시각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CDMO 글로벌 탑업체로서의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작년 영업이익률이 40% 중반대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 그 CDMO 업체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번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대응 방안, 네. 또 미국 공장 이제 요번에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시설 거점 확보와 향후 전략 그리고 6공장과 관련된 얘기들. 지금 5공장이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6공장까지 지금 이제 착공이 거의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업체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업종 전반으로 사실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재미가 없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이오 업체들 보면은 이러니까 뭔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되돌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런 악재 요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때가 매수의 기회였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매수의 시점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중심에 서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장에서 잘 갑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눌릴 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살펴보자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한미약품으로 우리 작년에 네. 수익을 진짜 많이 네. 주셨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10%의 하락이 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매수의 기회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좀 상황을 봐야죠. 이 급락이 과연 차익 실현에 의한 급락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흐름 이슈가? 자체가 좀 바뀌는 모양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점에서의 저는 급락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부터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하락의 그 강도라든가 또는 이제 그 단기 저점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 차례 그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 참고 참다가 매물이
급증을 하는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성격들을 오늘은 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은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진입 시점을 또 고민해보는, 저는 물론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 진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오늘장에서 공격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 시점을 고민해보자. 만약에 그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이 되면 역시나 들어갈 수 네.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간밤에 일라이릴리와 또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신약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사실 AI 의료 관련주들은 좀 답답했고 이 상방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비디아와 일라일리 협력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러한 AI와 관련돼 있는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 결국은 빅파마들이 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버리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떤 이러한 협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단순히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팩토리로의 어떤 진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신약 개발 주기의 단축 가능성이에요. 통상 이제 10년 이상 걸리고 이건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구 이런 건데 일단 AI에다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단축도 그렇고 일단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는 향후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빅테크들이 이 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은 일반적인 어떤 중소형 업체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호재성의 그렇죠. 재료임은 맞으나 의료 AI 국한에서 보기에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이 어딘가 찾아보기엔 아직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처럼 코스피가 날아갈 때 우리 현 시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약간 순환매 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조방원도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전력기기 업체들도 다시 바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 전력기기 업종 중에서 오늘 H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최근의 이유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서 주가가 좋아봤지만은 시장의 전망은 이를 크게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전망치가 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중에서 지금 가장 공급 병목이 심해요. 지금 미국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3, 4년의 지금 리드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마치 반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빅3한테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순히 이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의 어떤 인프라 확대 여기다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도 점점 확장이 되면서 중동 지역의 어떤 이런 송배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 산업 환경 자체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전히 이런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빅사이클 아래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기기 안에서 HD현대일렉트릭 주셨습니다. 100만 원을 목표가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전고점 부근의 가격까지 우리 살펴보자라는 관점이신 거고 손절가가 74만 원인데 전력 3사 중에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중에서 오늘 탑픽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H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시장 전망으로 인한 네. 어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주가에는 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에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골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수적으로 잡혔던 그 매출 가이던스였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종목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약 후강의 시장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어느덧 4,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죠. 자, 그런 만큼 관련에 대한 우려감도 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내가 지금 안 갖고 있으면 정말 서러운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들, 증권가들이 지금 이 시점 매수 기회로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자,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가 IPO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이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로봇에 대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시끌시끌 이렇게까지 뜨겁게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은 아닙니다. 서사 쪽에 방점이 찍혀 있죠. 자, 그렇지만 로봇이야말로 정말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야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 그리고 증권가에서 예상한 올해 실적을 한번 그래도 유념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7.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대의 상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을 제외한 판매 대수가 직전 추정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에 중심된 이 믹스 개선된 부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확실히 좀 판매의 호조율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분기에 매출 저점을 찍고 수익 개선세가 우상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좀 더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배이익은 12조 원 정도로 증권가는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이러한데요. 자, 우선은 부정적인 부분만 짚어보자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격적인 중국의 과잉 공급 환경 때문에 지금 제시해드린 이 숫자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힌 숫자기는 합니다. 다만 작년에 하반기에 내려갔던 관세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차 신차 효과 그리고 유럽과 인도 쪽에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올해 현대차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덕분에 올해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이유는 서사겠죠. CES 2026에서 보여줬었던 이 로봇 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하고요.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증권가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시대의 주인공은 현대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8년 2년 뒤부터 양산에 돌입하게 될 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만 보시더라도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 여전히 계속해서 판매 대수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하이브리드 차의 라인업도 본격적으로 더 많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SUV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고질적인 저평가를 받았던 현대차였지만 이제는 정말 전기를 새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 정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 상향 리포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60만 원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디스투자증권은 50만 원으로 TP를 상향을 했고요. 다른 이 증권사에서도 현재 주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보증권 48만 원, 흥국증권 47만 원, 그리고 키움증권 4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대신증권도 4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미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그룹주인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증권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살짝 눌렸을 때 아무래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나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IPO 쪽으로 또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로봇주 안에서 큰 대어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6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평가를 받는 IPO 대어 HD 현대로보틱스가 상장 주관사 선정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HD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HD 현대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설립이 된 한 5년 정도 된 그러한 또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HD 현대의 보유 지분이 80%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로봇주 안에서 정말 판을 좀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갔었던 그런 작년 한 해였는데 바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안에서 국내 로봇 시장 1위를 또 자리를 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일 텐데 그에 대한 개발 계획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살펴보셔야겠죠. 로봇 안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매출액이 2,149억 원이 찍혔고요. 영업이 2억 6,870만 원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업 가치를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좀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KT로부터 500억 원을 조달을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평가가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만에 10월에 지금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4배가 뛰면서 거의 2천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HD 현대로보틱스거든요. 지금 비교 군단이 너무나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은데요. 2021년에 상장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2023년에 또 상장을 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지금 너무나 또 뜨거운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비교군들이 너무나 또 잘 가고 있고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IPO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장마감이 들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도 뛰어 올라갑니다. 정말 파죽치세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14%대 또 한 번 추가 상승하고요. 현대차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줍니다. 10.49% 상승하면서 40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에서는 45만 원에서 6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현대 오토에버 49만 9천 원, 현대 글로비스 5%대의 상승률, 그리고 기아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끄럽고 뜨거운 현대차 그리고 곧 IPO를 앞둔 HD 현대로보틱스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강력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전에 4,693포인트까지 돌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움직임인데요. 현 시점 우리 어떠한 전략 취해보면 좋을지 다녀 쌤 불러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지금 자동차 섹터들은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주주립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있고 목요일은 한국자율주행협회 그 AI 나이트 개최권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튀어올라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방산주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맥락에서 현대 로템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24만 9천 원, 9,500원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2025년도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132%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이익률이 올해는 약 30%, 26% 정도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27년까지 31% 증가된다면 결국에 현대 로템은 신고가 행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국방비를 1경 5천조 달러로 증액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핵탄두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월 20일이에요. 중동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고 또 2월 8일에는 월드 디펜스 쇼 방산 일정이 큰 국제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역시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제 어제 저가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가로는 일단 우리 선취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지금 이제 고가에서 매물 부담 받고 있기 때문에 살짝 되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가는 우리가 이제 선취매 관점 보고 21만 4천 원부터 현재가까지 한번 분할 매수해 보자. 손절은 20만 원 이탈 손절 기준 봤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당연히 기대해 되겠죠. 24만 9,500원 돌파한 자, 우리는 29만 원까지 한번 현대 로템 실적과 이슈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으로 현대 로템 받았습니다. 확실히 방산이 강한 흐름이죠. 여러 가지 재료가 방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목표가는 우리 29만 원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손절가는 20만 원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21만 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모아가보자. 현재가 한 5%가 넘는 강세로 23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우리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쉬운 건 중소형주, 코스닥의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분간은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쏠림 현상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일본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지리적인 긴장감 이 부분으로 해서 일본 지수가 빠졌지만 금리라든가 이런 경기 부양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지금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급등한 영향이 우리 코스피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서 우리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12월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역시도 미국 시장이 개파락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바닥권은 여전히 확인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역시도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고점을 돌파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 내 가장 큰 문제가 연준이 독립성 우려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내적인 정치적인 문제 부분을 전쟁이라든가 주변국들의 갈등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살짝 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로봇과 자동차, 방산 자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를 대안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섹터별로 순환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집스럽게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쪽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과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은 매도하면서 중소형주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국제 가전박람회가 끝난 그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로봇에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불거졌던 그런 모습들,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들이 불거졌다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섹터들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미련스럽게 금요일, 월요일 올라가는 것들 정리하고 바이오 매수했지만 오히려 빠져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갈 섹터들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쏠림됐을 때 오늘 자동차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강세가 바이오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섹터 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여전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중소형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은 우리 이슈 섹터 내에서 순환이기 때문에 이슈 섹터 내에서 조정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매수하면서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급증했던 이 유동성 측면을 보면 고객 예탁금이 약 3조 9,800억이 빠져나갔어요. IPO 청약 관련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러면서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약 8천억 이상 들어왔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조 7,700억 가까이 순매수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장중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정은 매수 기회 쪽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의 일정을 보면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가 있어요. 여기 참석하는 것이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오토에버라든가 현대위아, 글로비스. 자, 그래서 이 현대차들을 우리가 현대차 그룹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미리 반영됐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일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 또 이달 말에도 또 일본 도쿄 오토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은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고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주가는 움직였지만 오히려 바이오는 빠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뚝심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한번 불꽃을 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상폭력 특별법 공청회가 있어요. 트럼프의 해상폭력 금지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정책에 따라서 반등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일본 코스메틱 박람회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주도 섹터에선 벗어났지만 개별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 PIM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연일 오름세입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오늘 20%가 넘어가는 급등세 연출되면서 우리 수익이 벌써 90%가 돌파가 됐네요. 한국 PIM은 오늘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에 대해서 핵심 목표 10가지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슈가 대두됐거든요. 일단은 공급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이 확정된다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가졌다.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의 베이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최선호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한국 PIM은 조정을 받도록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로봇 경량의 핵심이죠. 티타늄, 알루미늄, 고난도 금속 부품, 정밀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래 측면으로 보더라도 한 단계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잡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6만 원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재매수 쪽으로 보자. 지금은 이제는 이익 실현하고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PIM 전략 챙겨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막 상방을 더 두드립니다. 9%가 넘는 급등이 연출되고 있고요. 미국 원전 시장으로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어느새 60% 가까운 수익이네요. 한국전력은 아직도 배가 고프죠. 우리가 지난 11월 27일 목표 주가를 6만 3천 원으로 이제 상향해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형 원전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자,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정부에서 1년 앞당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2035년 I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 또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이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의 생산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위한 송배전 투자 확대 그리고 분산 에너지 전력망 수요 증가 이 부분이 결국에 한국전력의 고점 돌파 모멘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투신들이 오늘 집중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전력은 결국에 실적과 해외 원전 이 모든 것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직전 고점 6만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실적 베이스가 나오면 업종 대표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6만 3천 원대에서 자, 한국전력 역시도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만 3천 원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배고픈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목표가 6만 3천 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죠. 현대 오토에버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일찍 잡았는데요. 어느새 수익이 190%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네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난번 우리가 밀렸을 때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말자고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패턴들은 결국 이 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51만 원까지 간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바이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결국에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최선호주로 선정되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부각됐어요. 또 아울러서 현대차 그룹이 오늘 같은 경우 자유자재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양산한다라는 것,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또 아울러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달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대오토에버도 장중 신고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상 최대 실적은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여기서 끝날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약 38만 원 수준, 39만 원 수준에서 한번 지지받는지 봐야 될 거고, 여기서 추격 매수는 저는 조금 자제하고 싶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40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이때는 또다시 우리가 60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도했어도 관심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재매수 관점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로 우리 큰 수익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 40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때는 목표가 60만 원까지 키워볼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HL만도 되겠습니다. HL만도도 오늘 장에서 급등입니다. 어느새 수익이 10% 이상인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같이 받아서 그래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도로를 달린다 이 부분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였죠. HL만두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외 수출이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여러분들이 강조드렸던 부분은 HL만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2024년도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지만 2026년 올해 또한 실적 개선도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율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2027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든가 기관들 일부 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또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렇다면 자, 지금 HL만도 역시도 저는 89,000원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신고가기 때문에 우리 95,000원 그대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HL만도도 좀 더 욕심내보겠습니다. 목표가 95,000원 저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다냐쌤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 추가적인 AS 전략들 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QR 타고 함께 하세요. 자, 오늘의 특징 섹터 어딜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의 주인공 자동차 섹터부터 봐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최선호주로 이제 선정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역시도 이제 로보택시를 미국에 달리고, 그러면 이제 또 현대차가 또 부각받는 부분이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이제 수소연료차, 수소전지차 이쪽도 이제 확대된다면 수소연료 전지 섹터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우리는 현대모비스를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고 했거든요. 이것도 신고가 도전하자고 했는데 오늘 같이 왔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저는 상대적인 삼보모터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삼보모터 역시도 현대차 부품 이 부분 때문에 최근 급등 나왔고, 아우르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현대차 부품을 납품한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데 결국에 납품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이 다음 주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국제 전시회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음 주까지 순환매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주들의 강세는 다음 주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와 맞물려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sek터 가볼까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있고 HD 현대그룹의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와 지분 관계 얘기가 나왔든 납품 관계가 나왔든 뉴로메카가 오늘 장막 5장 들어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한국 PIM도 신고가를 경신했으면 로봇주 역시도 신고가, 뉴로메카도 신고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로봇에서도 결국에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더 같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BB 테크 역시도 최근 어제만 조정받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욕심을 본다면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역시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로봇주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2026년도에는 메인 팩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핫하게 흘러가는 로봇이 꽤나 많습니다. 연일 관심권에 더 보자 말씀 주셨네요. 우리 다녀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3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아쉽게도 코스닥은 약세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시초가 4,660선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되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의 마감 지수 코스피는 1.45%의 상승으로 4,692포인트. 오늘도 신고가를 탈환하면서 오늘장 고가 부근에서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쉬웠으나 다행히도 코스닥은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면서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940선까지 내려갔었다가 현재는 948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면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무려 9거래일 연속의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6원 20전 올라간 1,474원 2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팔자가 또 거셌습니다. 현물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4,200억 원의 팔자, 오늘 그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이 받아냈는데요. 기관이 장중에 1조 넘게 담기도 했습니다. 8,500억 원의 사자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써줬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닥 안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나왔습니다. 선물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3,4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시총상담 마감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 수급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조선, 방산, 2차전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폭을 확대하네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이 매도 리포트,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단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4% 가까이 올라간 39만 원 선, 어느새 40만 원을 목전에 둔 채 LG엔솔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일정을 기점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더 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트랙에 서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오늘장에선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90만 원이 돌파가 된 채 끝이 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따라서 쉬어갔습니다. 자, 6위의 현대차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완성차가 아닌 로봇으로 봐야 되겠죠. 아틀라스에 대한 그 환호. 지금 현대차 10%의 강세 보여주면서 40만 원 돌파가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현대차인데요. 장중에 41만 원도 터치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 현대차 안에 있는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다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조선주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가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6.7%의 강세로 64만 원 터치가 됐습니다. 확실히 대형주들의 강세는 오늘장에서도 이어졌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새 12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5.7%의 상승 보여주면서 역시나 오늘 방산주를 끌고 올라갔고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 상승폭을 더 확대해가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SK스퀘어 보실까요? SK스퀘어는 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소폭의 약세였죠. 최근에 주가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원전주 어제의 강세,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어제 UBS에서 셀 리포트가 부담이었으나 오늘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 3%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2%의 강세였고 오늘 로봇주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6위의 HLB는 5% 가까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네요. 삼천당 제약이 3%의 강세였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4%의 약세로 오늘장 문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 확실히 체력이 막강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낙폭을 줄여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내일도 코스피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정엽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핸들링이 좀 어질어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들은 있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시장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내용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지수가 흔들리고 AI 버블 이야기들이 나왔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1,480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들 안에서는 부담감들이 조금 적용이 됐었고 오늘 그다음에 어제 외국인 매도세가 제법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나왔었다. 다만 오늘 이제 들어오는 다른 수급들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받쳐주는 다른 종목들의 흥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주도 업종들이 한번 좀 흔들리거나 전반적인 이런 이제 외국인 매도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 섹터 안에서의 발빠른 순환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은 이제 또 다시 뒤바뀌기도 하는 그런 장세들이 제법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도 봤지만 환율에 대한 그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 한차선 매도 물량들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타겟팅이 많이 들어왔었던 반도체 업종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자리를 잡고 매수세가 외국인 위주로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들 안으로 또 집중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환율이 빠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좀 눌린다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요즘에 과거만큼 활약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에도 저는 매력적인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알테오젠도 조금 좀 부진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제약주 안에서는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호재들이 많이 터졌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왔는데 이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시점 안에서는 과거에 이제 로봇주처럼 좀 세론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도 CS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오늘 다시 불태우면서 자기의 또 가치를 또 그 강조를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 섹터 안에서도 오늘은 좀 약세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충분히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의 특징주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지수가 무겁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을수록 방산주들이 조금 더 좀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들의 이슈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요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만 잘 이용을 하셔도 뭐 다음 수익을 내시는 데는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진단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 있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LG엔솔이 좀 많이 반등을 했죠. 어제 오늘 이거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2차 전지가 참 아쉽고 안타까울 정도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뭐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탈피를 못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잼정 실적 발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좋게 나오는 그림들이 좀 전혀 보이지가 않았죠. 다만 최근에 이제 뭐 대형 사와의 수주 해지라던가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근 한 2개월 동안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이제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가 이제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니까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는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안에서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서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수출할 때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싸게 좀 그 공세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성 요소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점차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 이제 비중이 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ESS 시장이 뭐 굉장히 좀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매출처들을 더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좀 변곡점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면서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또 하락세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엔솔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챙겨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요즘 특징주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서 시장 말씀드렸었을 때 방산주 쪽에도 수급이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항공우주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뭐 테마성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방산 이슈와 그다음에 항공우주를 같은 이제 사업 분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는 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시스템은 그래도 제 아침에 미슐랭 방송에 라이브 방송에 정보방에 오셔서 함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골라드린 이후로 금요일도 급등,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하루 쉬었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수치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은 그런 좀 뭐 체감상 굉장히 좀 무거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를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체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국가로도 지정학 리스크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지금 당장이 꼭 실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모멘텀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자극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 발을 빼면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걸치면은 항공우주 쪽의 사업 분야가 부각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한 다리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방산주들을 처음 이제 제시를 드렸었을 때 미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라는 기업이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다른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방산주가 오늘도 올라갔지만 지속적인 상승세가 저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시스템이 굉장히 좀 강력했고 방산주 쪽에 좀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당일의 상승률이 좀 덜했었던 이런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항공우주 쪽으로도 부각이 됐지만 그 방산산업과 그 다음에 HBM 쪽에 또 산업 그 역할을 좀 가지고 있는 세크라는 종목도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종목 정도가 아직은 좀 상승률이 덜 나온 그런 방산주 성격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고, 제가 우리 정보방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종목들도 제시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잡아드리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인데요. 오늘 장에서 현대차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우리 수익은 50% 가까워 오는데요. 지금은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조금씩 팔면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우리 그 현대차를, 어제는 AS가 아니고 우리 그 특징주로서 한번 그 체크를 좀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추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못해도 40만 원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이절을 좀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대차가 잘 갈 줄은 알았지만 뭐 이렇게 빠르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10% 급등이 나온 거는 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과열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멀리 보고 가져가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나왔을 땐 일부를 좀 먹고 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벌써 50%가 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지금 뭐 자동차 본업 안에서도 이제 관세가 좀 내려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좀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있었고, CES 행사 안에서 지금 로봇주에 굉장히 진심인, 로봇 사업에 진심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봇 사업 쪽 안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젠슨항 CEO와의 회동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자율주행 쪽 안에서도 같이 좀 협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모멘텀들이 더해져서 지금은 뭐 어떤 사업 분야로 보든 간에 굉장히 좀 전망이 좋고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수익을 잘 챙기시되 계속해서 욕심내시고 추가 상승 또 추가적으로 나아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AS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BB테크 AS 가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세가 핫했네요.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었고요. 22% 급등 마감, 수익은 70%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움직임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급등 종목들도 확실히 좀 많았었고,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SBB테크도 뭐 최근에 활약이 뭐 너무 좋아서 수익률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가 이제 CES 행사가 시작이 될 때는 뭐 나름 좀 세론 물량이라고 해서 이제 좀 차익 매물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주들이 지금은 재료 그 소진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사업에 그다음에 이 기대감들이 깨지기는 어렵다라고 열심히 또 주장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또 신고가 행진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안에서는 기존에 이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로봇주가 힘이 좀 실려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제시드렸던 로봇주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활약을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 아니면 재료가 충분히 있는데 부각이 덜 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지금 SBB테크처럼 뭐 급등으로 올라가는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 또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림 로봇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뭐 로봇주들의 흐름들은 충분히 좋죠. 그리고 오늘 잘 올라가는 로봇주들의 핵심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정밀 감속기 혹은 액추에이터 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강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맞춰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BB테크 뭐 같이 가지고 가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로봇주들 안에서의 또 마지막 또 피날레를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화려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SBB테크까지 우리 AS 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로봇주들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 안에서 종목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우리 방송국에 원고를 보냈는데 아쉽게도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었던 종목이 사실 오늘 뉴로메카라는 종목이었는데 뭐 뉴로메카가 뭐 갑자기 추천주 시간에 좀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우리 뉴로메카는 제가 오늘도 이제 추천주로 가지고 왔지만 우리 백전불패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스튜디오에 갔었을 때도 우리 우림 PTS라던가 아니면 먼저 간 현대모백스처럼 덜 올라간 종목이고 충분히 가치가 크게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로봇주 안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액추에이터와 그다음에 정밀 감속기 이쪽으로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정보방에 계신 분들 아니면 오전장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 열심히 또 이제 강조를 드리고 오늘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유로메카는 지금 추천주로 다시 이용을 할 수는 없지만 로봇주 안에 또 핵심 이슈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로봇주는 강력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뉴로메카랑 이제 다른 한 종목 딱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덜 올라간 바닥권에 있는 로봇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로메카는 이미 또 올라가 버렸으니 제가 이제 제시드렸던 그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의 순환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뭐 CS 세론 이후에 새로운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지금 뭐 활약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로봇주들이 지금 뭐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골랐었던 제2의 우림 PTS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를 나왔었던 뭐 제2의 유로메카 이런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적이 잘 뽑힐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안에서 덜 올라간 종목을 찾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유로메카를 이어갈 수 있는 다른 후속 종목들은 정보방 통해서 제가 새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로봇주 수익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우리 로봇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존에 준비를 해놨었던 히든카드가 뉴로메카였는데 단숨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수익 날 수 있는 로봇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 저희가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안내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쉬운 매매 함께 편안하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백전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